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오두루들 떨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코트 입어야겠다 싶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큰데요. 시장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이럴 때 몸까지 아프면 두 배로 서럽습니다.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2거래일째 이제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걸 크게 세 가지 꼽으라면 미국 자체 이슈가 있고 유럽 이슈가 있고 기름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유럽이나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알려진 내용이고 이거는 하루 이틀에 끝날 변수는 아닙니다. 장기 관점에서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할 이슈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을까? 이게 가장 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고용보고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 전에 나왔었던 졸츠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고용보고서의 예고편이거든요. 연준이 보는 건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보고서를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에 발표됐었던 예고편이 정말 지그재그 정도의 갈피를 못 잡는 수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좋다, 고용 나쁘다 이게 반복되는 그런 수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회피하자 이런 매물이 출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68%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날 나스닥 지수 기술주보다는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고용보고서가 잘 나오면 긴축 더 세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장 안 좋아할 수 있겠고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연준이 눈치 보면서 슬슬 금리 인상하겠구나 해서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따져가시면서 다음 흐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이슈는 영국에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데 그런 점은 긴 관점에서 계속 보셔야겠고요. 기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됐군요. 76조 원 매출액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이거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10조 원 정도, 10조 8천억 원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형성이 됐고요.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7% 급감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예견이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제 주가의 영향력을 판단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유가 중심의 인플레이션 시속 게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의 입장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 기름이라는 건 정치적인 함의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서 유동성을 풀어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지금처럼 빨아들이면서 취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방어하기 힘든 그런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를 막 끌어올려서 그 통화를 이 미국 표현으로 하자면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일부러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사우디의 경우는 기름인데요. 기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과거에 오일 쇼크 사태 기억하실 텐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기름 가격을 무자비하게 끌어올리면서 다른 경제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종의 자원의 무기화라고 하는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 최근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오펙 플러스 200만 배럴 감산,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펙은 그 중심에 사우디가 있고 플러스에는 러시아가 있죠. 비오펙 국가인 러시아 등 합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되는데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결국에는 그 기름 가격을 올리게 하는 이제 감산 쪽으로 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달가올리 만무합니다. 사실 이제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가뜩이나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못 살겠다 하고 있는데 기름 가격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이든이 전략 비축유 그럼 100만 배럴 방출해 이렇게 했는데
임시 방편입니다. 사실 이제 오펙 플러스의 힘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시속 게임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하나의 변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국제 유가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는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장기 관점에서 변수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 영향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미증시 히트맵상 여기만 상승했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 섹터만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10개 전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틸리티 급락했고 금융주도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섹터도 이날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검 계속 필요해 보이고요. 이 안에서 그나마 빅테크 기업들을 좀 버텨내는 움직임이었고 반도체 섹터는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견조하게 버텨냈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AMD가 실적 부진으로 3%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의 구조하고 AMD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마이크론이 더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흐름 요즘 괜찮고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1% 미만의 조정으로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미국도 미국인데 우리나라의 하이라이트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잠정 실적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 원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여기보다 다음 분기 더 안 좋고 그다음 분기 더 안 좋다. 이게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주가라는 것은 실적의 함수라고 하잖아요. 좀 짧으면 한 6개월, 길면 한 1년 실적을 미리 당겨서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된 이 부진한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제 컨퍼런스 콜이 바로 이어질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연간 가이던스가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올해의 컨센서스인데 50조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 컨센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중반부터 좀 바뀌면서 2024년 되면 턴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 컨센서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바닥에서 꿈틀꿈틀 뭔가 상방을 향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어진 컨센서스에서 이렇게 2024년 이걸 유지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나쁠 게 없는데 여기에서 하향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메모리 감산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해석이 난무한데요. 과거에 그 사이클 때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1년 반등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보시면 감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안 한다였지 그대로 유지한다였습니다. 지금 이랑 내용은 같고요. 그때 이제 2018년도 4분기에 하이닉스 줄이고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였던데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 이미 감산을 발표했죠. 이제 하이닉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산 없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라는 의문 제시가 지금 시장에서 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판단해 보겠습니다. 호재도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대중반도체 제재 직격탄 우리나라는 피할 거라고 이렇게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까지 담아서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